자, 오늘 두 번째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슈가 또 있는데요. 중국 공장을 다시 가동하게 되면서 1.9%대 상승하면서 1,000달러 다시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주린이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라는 기업 하나가 상승을 했다고 해서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에 이 정도 영향을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들기는 하거든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 기업이 어디죠? 테슬라죠. 그쵸. 네. 전 세계 1위 기업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전기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동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죠. 네, 그럴 수는 있겠군요. 왜 근데 그렇죠. 의문에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네. 말씀을 하시 너무 주린이 같은 질문이었네요. 이제 주식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게 판매가 잘 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실적까지 이어지려 그러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분기 보고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재무 분기 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분기 보고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주가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 공시를 띄우기 전에 매출이 나올 것이라는 컨센서스 한마디로 전망으로 인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그렇죠. 기대감. 아직 현실화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감인 거예요. 주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테슬라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전기차 전 세계 판매량 1위잖아요. 그럼 그렇죠. 물론 이제 뭐 테슬라가 거품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큰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인데, 근데 이제 테슬라의 가치를 보자면은 지금 시대가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그런 골드만삭스의 유능하신 분들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세상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무엇이냐?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죠. 테슬라가 앞으로 펼쳐나갈 미래 산업,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뭐 로봇이라든가 우주 항공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위성 산업이라든가 이런 많은 산업들에 대한 기업 가치를 지금 시대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현실화가 되기 직전에 주가가 오르는 것은요, 우리가 암묵적인 동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예, 바로 기대감이라는 것 때문인데 주식은 이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을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네. 물론 이제 테슬라가 지금 이 단기 악재예요. 지금은 이제 중국 상하이 공장이 잠깐 가동이 중단이 되었다라는 거는 뭐 평생 가동 중단이 되진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악재예요. 그러니까 눌렸잖아요. 근데 이 단기 악재에 뭐가 같이 눌렸냐? 2차 전지주들이 같이 눌렸다라는 거예요. 그 테마 같이 눌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2차 전지 테마 같은 경우는 니켈 관련 때문에 니켈 가격이 오른다라는 어떤 악재, 그리고 공급 불안에 대한 악재 때문에 이미부터 그 조정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테슬라까지 가세가 되니까 조정이 조금 더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2차 전지주들은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강력하고 미래성도 충분히 탁월한데 과하게 조정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된다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벼운 주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하이 봉쇄가 좀 열렸다라는 소식에 공장이 가동됐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워낙 정말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목들로 보자면 국내 시장에서 오늘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기관들이 좀 많이 담았더라고요.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인가라는 걸 가장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좀 눈독 들이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저는 2차 전지주는 거의 제가 잡고 있어요. 네. 2차 전지는 제가 진짜 전문가거든요. 네. 굉장한 이거 전문가입니다. 뭐 별명 없나요? 별칭? 홍전지라고 부르죠. 홍전지. 홍전지. 네. 네, 홍전지라고 네. 불리는데 홍전지, 네. 그만큼이나 제가 2차 전지가 꽉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럴 밤도 한 게 후성. 후성. 엄청난 폭등주였죠. 그렇죠. 팍스TV에서 제가 추천한 겁니다. 아, 저점에서. 진짜요? 자, 200% 이상 수익률입니다. 네네네. 자, 코스모화 200% 이상률 수익입니다. 다 좋은 종목들이었네요. 코스모 신소재 진짜. 300% 이상 네. 수익률입니다. 저 뭐예요? 다 2차 전지 관련주들입니다. 네. 이 정도면 2차 전지 홍전지 맞네요. 맞죠? 네네네. 예, 지금 이제 제가 2차 전지는 배신하지 않는 섹터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려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지금 외국인이 연속 순매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고 누적 순매수도 4월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요. 지금 신용 초과 가다 종목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지금 신용 잔고 물량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공매도에 타깃이 됩니다. 신용 잔고로 소진시켜야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무겁고 올라가기 좀 까다로운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기보다는 움직이기 다소 편한 종목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한 3가지 정도에서 4가지 정도, 3종목에서 4종목 정도는 제가 그냥 퍼드릴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저희 시크릿 네. 종목에도 이 종목이 있었던 이 네. 2차 전지 종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좀 있어요. 편안하게 볼 수 네, 있었던 있어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눈독 들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저가 매수 기회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시청자 여러분 이거 좀 제대로 명심하셔야 되는 게 네. 이제부터 순환매 장세입니다. 오. 2차 전지 지금부터 이제 순환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장 내일부터라도 계속 모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 순환이 곧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하단에 보이시는 이 저기 QR 코드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지금 들어오시면은 네. 이런 2차 전지 종목들 저가 매수에 선침해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다 퍼드리고 있으니까 네. 지금 다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진짜 2차 전지 종목들 정말 후성이나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차트 보면서 부러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이 이미 이전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2차 전지 안에서 이런 관련 종목들이 남아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시크릿 종목 중에도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3종목 더 주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주식 기초 자료도 제공이 되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이 로드맵도 제공이 됩니다. 로드맵 저희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정말 섹터별로 분류가 돼가지고 가지치기 해서 종목별로 아주 상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 고급 정보, 고급 자료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자료거든요. 그 자료를 아낌없이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들어오시면 제공을 해드리니까 주토피아에서 이 모든 혜택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